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억류했던 미국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 정보국에서 가장 고위 인물을 특사로 보냈는데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무와 정보를 분리해서 미국인 억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국 정부의 뜻이 표현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고위 인사가 북한으로 가서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억류 미국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무척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접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우리 측의 외교적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른바 통미봉남의 전략을 북한이 다시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설 문제로 가뜩이나 외교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통미봉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난맥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교에서도 현명한 처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인데요. 외교에서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라는 것을 상기할 때 상식에 맞는 접근, 합리적인 외교를 구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겨울이에요, 이제는. 네, 겨울입니다. 예. 겨울을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에. 그렇죠.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 카피는 좀 역동적으로 체인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이번 주 특히 주목해야 할 뉴스가 많습니다. 국내 뉴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전 활발히 벌어지는 주간이고요. 또 보니까 이제 고3 입시생이 있는 집안들은 이번 주가 비상대기 주간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네. 아유, 이거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네. 큰애 때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이제는 전 다 끝났는데. 네. 13일 목요일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진다고 합니다. 예. 수능 한파라는 게 꼭 있죠. 그렇습니다. 예. 최인지. 네. 국내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릴게요. 홍준표 경남지사발 무상급식 논쟁 전국으로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작했던 거로 지금 무상 논란 2라운드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각 지방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논쟁이 격화되자 중앙정부가 나섰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핵심 내용은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드시 예상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기자 질문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무상급식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무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 파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예,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공약 파기 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이 아니다. 근데 파기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이거 무상급식 정말 쉽지 않은데요. 네. 무상급식은 지금 이제 교육청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경남도의 경우에 홍준표 지사가 처음에는 감사 받아라 못 받겠다 뭐 감사와 상관없이 예산 중단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무상급식은 지금 이제 각 교육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무상보육은 이거는 3세에서 5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저 어린이 방 또 유치원비 전격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제 무상 보육은 해야 한다. 무상 급식은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 건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재정 교육감이
무상 보육은 교육과 관련이 없다. 이건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이상 이렇게 또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 이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자꾸 우리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러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무상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자꾸 무상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공짜로 해주는 것 같다는 공짜라고 생각하기가 건데. 쉽죠. 이거 사실 우리 세금으로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이 해묵은 보수 진보 논쟁이 또 이제 이 복지 포퓰리즘이냐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공짜 복지냐 이런 문제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주로 중장년 이상의 어르신들은 정부의 국가재정 파탄 걱정 아니냐 하고 좀 보수적으로 홍준표 지사를 거드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편에 좀 젊은 학부모, 젊은 부부들은 당장 아이들이 이제 급식비라든가 그렇죠. 보육비라든가 예. 안 나가던 돈이 한 달에 한 2, 30만 원씩 지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반발을 또 하고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예. 이것도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들이 지금 좀 확전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전 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관성이 그러니까 있죠.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는데. 맞습니다. 이걸 주다가 끊어버리면 네. 굉장한 반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도 지금 이거 뭐 급식비 뭐 재정 지원 못하겠다.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지자체장들도 네. 그것까지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좀 세다 이런 분위기인데 예. 2011년 당시와는 조금 다른 기류는 뭐냐면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도 사실은 이게 과잉복지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내고 있고요.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도 홍 지사가 할 말 했다 잘했다 이런 기류여서 당정청 삼각편대가 홍준표 지사를 좀 은근히 지원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기류들이 있죠. 이것도 이러다가 또 누가 직을 걸고 한번 투표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균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미. 또 정세균 의원 오늘 저희랑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깜짝 놀랐네요. 예, 뭐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요. 요거 우리 꼭 물어봐 짜고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닌데 네. 이렇게 야. 얘기가 착착 들어맞네요. 그러게요. 또 다른 뉴스 어떤 네, 겁니까? 지금 이제 국회 예결위가 한참 예.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무상 예산과 관련된 논란들도 결국은 또 국회에 이제 승인 사항으로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예. 중앙정부 내년 예산, 슈퍼 예산 관련해서 복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예산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무상 때문에 논란이냐 하는 얘기가 시끄러울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에서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예.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회도 좀 들여봐 주시는데 어제 일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예. 북경이니까 일단 가깝죠. 오후에 바로 도착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핵심 뉴스는 뭐냐 하면 정상회담 직전에 한중 FTA 타결 선언이 나올 것이냐. 지금 막바지 협상 마무리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중 FTA 타결 선언과 함께 한중 정상 간에 이제 어떤 회담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북한과 상당히 긴밀한 이야기가 얽혀 있을 텐데 아까 오프닝 때 말씀 주셨지만 지난 주말 깜짝 놀랄 사건은 외교전이 벌어지는 직전에 이 절묘한 타이밍에 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 케네스 베와 이제 토드 밀러 씨 아닙니까? 그렇죠. 전격적으로 석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 북한이 외교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 하는 예.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2부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어쨌든 이 와중에 네. 독도 때문에 일본의 욕심이 드러나서 좀 찜찜한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하기로 했죠. 예. 지금 그래서 이 미일 간 또 일중 간 한중 간 또 한미 간 지금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북경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하지만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얀마로 바로 날아가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다음에 또 호주로 날아가서는 주요 20개국 회의.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다각적 외교를 펼치고 들어오는 예정인데 힘의 역학은 역시 미중입니다. 그렇죠. 예, 오바마 지금 레임덕에 빠졌다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재균형 이런 전략으로 아시아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 시 주석은 이제 신형 대국 관계 구축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말고
상호 이해를 존중하자. 이제 네. 이런 이야기 속에 지금 이제 동북아 정세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예. 외교전 우리가 어떻게 대화로 끌고 나오면서 이 김용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주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개방만 하면 전폭적으로 경제 지원하겠다. 글쎄요. 이런 걸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국내는 지금 이 무상 논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잠룡들이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김태우 그렇죠. 최고위원, 김무성 당대표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센 이제 무상 논란을 하나 제공을 했고 예. 김문수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은 조금 이게 위기감을 느끼셨나 봐요. 아.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 글쎄. 뭐 이런 이야기를 던져서 예. 아주 화제거리는 무성한데 생산성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김문수 지사가. 예. 근데 뭐 하여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나. 네. 자, 오늘 어떤 노래로 예. 마무리 짓까요? 마지막 뉴스 하나 얹어드리면 예.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지구 화재 예. 났습니다. 예, 한 분 예. 주민 돌아가셨는데요. 여기가 강남의 판자촌 맞습니다. 아주 특이한 곳인데 예. 지금 5년째 12번째 화재입니다. 예. 날씨 추워지는데 사회 소외계층 정말 맞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잘 관리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주제에 맞게 에릭 크립튼의 Change the World Change 들으시죠. the World.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윤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초급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삼성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푸르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수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이번 주 전대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죠.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의 주인공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입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최근 현안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너무 일이 많죠. 우리나라는 항상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밥 먹는 부분부터 좀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의 급식, 무상급식. 전 사실 이 무상이란 단어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무상급식 네, 그래서 우리가 의무급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 국민들이 너무 무상급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중단 선언이 지금 보육 예산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국민을 좀 분열시키면 안 되겠다. 예. 특히 그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는 더더욱 안 된다. 이 의무급식, 무상급식은 이미 정착된 제도인데 이거 훼손하면 안 되고 네. 좀 큰 정치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는 여도 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태여 공약을 다시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국민 편가르기 하고 또 이 제도를 다시 훼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발뺌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청와대가 이제 밝히지 않았나요? 홍준표 지사의 입장을 좀 옹호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태도죠. 예. 이 수석이 나와서 안종범 수석이 이건 공약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립된 그런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는 이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약사항일 수가 없죠. 예. 공약사항보다도 더 이전에 이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당내 현안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당내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당권 도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우리 당이 위기 상황이고,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지금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계파의 이 존재라고 보시진 않나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죠. 예. 그러나 사실은 개파하면 상대방, 새누리당 쪽이 확실하게 그쪽은 개파가 있는 것이고. 아하, 예. 우리의 경우에도 어렴풋이 개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 개파가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 개파 문제를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예. 이득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당내에? 그렇습니다. 예. 아하. 확대 재생산. 문재인 의원이 말이에요. 네. 친노 개파 해체를 선언하겠다. 지금 이러는데. 예. 개파가 선언으로 해체가 되나요? 글쎄요. 저는 과거에
그런 선언을 하는 것도 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예. 모든 정당에는 개파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옛날에 이제 계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예. 옛날식의 계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주로 정책이나 이념이나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룹들이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마치 문제의 본질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너무 그게 키워져서 예. 사실은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 일반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이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정치는 노선과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은 그 본령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패권주의로 흐른다든지 예. 또 파당적으로 그 파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게 개파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하고요. 그 청산은 소속원들이나 특히 이제 국회의원 이상이 정치에서 매우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파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 개파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첫걸음은 예를 들면은 당권, 대권 같은 데 손을 띄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네? 소요? 소 키울 사람은 좀 있지 예. 이제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저는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예. 덧셈 정치를 해야지. 아하. 뺄셈 정치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누구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우리 당을 재건하고 수권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지혜와 예. 비전의 경쟁,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이 정당을 만들어갈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대철 상임 고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네네. 외부 당대표도 가능하다는 뜻을 은근히 얘기하신 것 같다는 느낌인데,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성역이 없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외부에 매우 신망이 있고 정치권에서 영입할 분들이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분이 계시면 당 내외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의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을 재건해서 지금 당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국민들로 받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방법 가릴 필요 없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셔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쭙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론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 저는 사실은 말이죠. 예. 지금 대통령 선거 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죠? 예. 1년 반, 대통령 선거 한 지가 2년이 채 안 됐죠? 예. 그리고 다음 대선이 이제 지금 대권 대선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 남북 문제, 외교 문제 정말 몰두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지금은 정기국회라서 내년 예산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 말이죠.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부터 저는 차기 대선이나 대권 얘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반기문 대권론도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번 유엔 본부 국정감사 가서 반기문 총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 거기서 본인도 그런 질문을 어느 의원이 하니까 확실하게 부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부정을 했는데. 예. 이 반기문 총장께서는 우리나라 출신으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유엔의 수장을 예.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분도 그때 때가 되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이 후보의 한 분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요. 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거기에 못 돼서 되겠습니까? 근데 만일 그분이 대권의 뜻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 반 총장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저하고 같이 내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 네, 외교부 장관 하실 때 저는 이제 산자부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분이 총장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정상외교 저는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정상외교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총장이 되신 분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하고 더 가깝다고 보죠. 뿌리는 거기다. 그러니까 만일 하고 싶으면 뿌리를 찾아와야 된다. 그죠? 네, 그러는 게 좋죠. 근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지금 그 당권 룰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그 내부에서 요번에 전당대회 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투 트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원 트랙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 같이 뽑아가지고 최다 득점자가 당대표를 맡는 거냐 지금 이걸로 지금 좀 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강하고 유능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우리 당은. 예. 그러면 통합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좀 신진들, 새로운 인물이 지도부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가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현행 제도가 그런 제도로 판단이 되어서 도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딱 그 제도 도입해가지고 전대 한 번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룰을 바꾸는 것은 뭔가 좀 그 속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또 룰을 가지고 이러니 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매번 전대할 때마다 룰을 바꿔서 냉탕 온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른 정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은 이제 사실 87년 체제 이후에 4반세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좌표로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개헌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상시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개헌 논의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오늘 개헌 특위 올리는 모양이던데. 예. 국회에서. 그렇죠. 예. 다만 저는 어떤 개헌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걱정하는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 4년 주임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 세 가지를 지금 상정하는 모양이던데 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제왕적인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데 개헌 특위 구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긴 되겠죠,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야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 이제 그게 어떤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그렇죠? 네. 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데, 베이징은 이것 때문에 공기 맑게 한다고 이부제하고 난리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내일은 또 오바마 대통령 오죠. 그렇죠. 얼마나 공기가 맑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중 FTA가 체결이 된 모양이죠, 타결이? 분위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납니다. 그래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는데 아마도 이 회담이 끝난 직후에 한중 FTA,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는 지금 말 아끼고 있고요. 일부 기자들한테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까지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상회담 끝나고 한중 FTA 타결이다 하는 게 모양새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중 FTA 지난 2012년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2년 6개월, 7개월 정도 된 건데요. 13차례 정도 만났고요. 거의 대부분 좀 이견은 좁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농산물 원산지 규정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 아마도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중 FTA 체결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글쎄요, 이제 이 FTA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좋아지는 분야가 있고 또 힘들고 타격받는 분야가 있어서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어떻게 되냐, 또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따져 보는 건데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쪽이 더 많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한미 FTA도 그렇고 딱 보시면은 이제 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좋은 거, 이제 공산품 좋고 자동차 이런 부분 좋고요. 농수산물 그렇죠. 시장 안 좋고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완전 개방해라. 우리는 서비스 시장 개방해라. 공산품 다 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세율이 22%가 넘는다고요. 22% 정도니까 예. 그게 철폐되면 중국 시장에서 차 많이 팔리겠죠. 석유와 철강들도 좋을 것 같지만 농수산물 시장이 열리면은 후폭풍이 이제 상당합니다. 미국 열었을 때보다 한미 FTA보다 한 4배 정도다 피해액이 더 크다. 이게 진짜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막판 타결하고 협상할 때 과연 이제 몇 가지 품목을 우리가 지켜내느냐 농수산물에서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많이 지켜야 되지 않나 농수산물.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자동차, 철강, 공산품 서비스 강하다고 하지만 향후 5년, 6년, 7년 후에 중국이 어떻게 따라잡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쪽 자동차, 철강도 비슷비슷한데 반면에 농산물을 다 내줘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곧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또 러시아도 요새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 루블화 가치 폭락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또 경제적인 거고 좀 어려워서 우리는 관심이 좀 없는데 하여간 외신에서는 러시아 얘기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치가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러시아 루블화를 아무도 안 찾는다, 외면하고 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달러당 40루블 선이 이제 깨져가지고 달러당 46달러, 47달러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데 50달러 넘을 것이다. 이렇게 루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연초 이후에 벌써 이 47루블, 8루블 기준으로 해보면 40% 넘게 환율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그렇죠. 외국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그래야지만 좀 들어와서 이제 할 텐데 그래서 기준금리를 8%에서 9.5%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러시아가 이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경제 돌아가는 게 석유 팔고 원자재 수출 국가거든요. 예. 근데 이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 가격이 워낙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흔들흔들 되고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러시아 경제 제재를 펼치면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러시아가 좀 위축이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이 양정화나 끝내겠다, 달러 그만 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또 튀어오르면 루블화가 요동을 친 건데 러시아 흔들리면은 동유럽 경제 위험하고요. 동유럽 경제 위험하면은 이게 또 유로존까지 살짝 갑니다. 예. 유로존이 또 이렇게 가버리면은 또 마지막에는 세계 경제가 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러시아 경제가 여기서 이제 초장에 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는 그 형국을 보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엊그제 기사에도 아직도 막 그 우크라이나 동부는 우리는 뭐 러시아 쪽으로 붙겠다, 뭐 독립하겠다, 뭐 이러고 있고 막 반군과 정부군이 대립하고 있는데 푸틴이 좀 나서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약간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경제 제재를 풀어준다면 미국과 유럽이 예. 이 뭐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이쯤에서 좀 마무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푸틴이라는 인물이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푸틴이라는 인물이 또 마초 중에 마초고 또 밀어붙이는 성격이어서 예. 당분간 뭐 러시아 경제 형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